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보자. 272페이지 할 차례죠. 몸과 마음, 물질계 근원인 5대. 이제, 능경에서는 7대를 얘기합니다. 7대. 예. 7대를 얘기하는데, 자, 흙, 물, 바람, 고공, 이러면 요 5개는 5대라 그래요. 5대. 예. 요건 5대예요. 클대자 씁니다. 여기 요조란 말도 되고요. 그럼 7대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 예, 2개가 들어가요. 식이 들어가고 견이 들어갑니다. 식대와 견대가 들어가면 7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기본은 흙, 물, 불, 바람 4대고요. 이제 이 4대 이제 호구 요소 들어가면은 이제 원소가 들어가면은 이제 5대가 됩니다. 이건 이제 능경에서 다 배우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5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면 수행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본인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람 요소인데 그분이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수행 이제 그분도 지금 수행의 문제 때문에 이제 질문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고 거의 헤매고 있었던 거, 망상을 일으키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수행 현상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지금 뭐 참선을 오래 했는데 선방에 다니면서 오래 하면서도 이게 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 막 헤매고 그건 좀 안 됐죠. 그게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5대라 하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제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미혹하지 않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우주의 물질계는, 자, 혹은 이 요소라보다는, 이 원소라보다는 요소라 하는 말이 좋습니다. 자, 혹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고체성, 액체성, 기체성. 그 다음에 이제, 호공은 이제 공간 요소, 호공은 공간 요소라고 합니다. 지구의 예를 들자면 지구를 받쳐주고 있는 것은 호공입니다. 그 다음 껍질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람 요소로 이루어진 대기이며 그 다음은 불의 요소의 따뜻함 또는 차가움입니다. 이런 물과 대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의 요소로 이루어진 바다와 강이며 그 다음 흙의 요소로 이루어진 대지입니다. 이것이 지구이며 지구 속에도 또한 불과 물과 움직이는 바람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이와 같은 우주의 축소판으로 5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5대가 몸과 마음과 세계를 이루는 권원인 것입니다. 반대로 5대의 권원이 바로 원각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했어요. 이 5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물질을 이루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심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이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고 심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내서 공부했던 게 그런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흙의 요소가 이제 우리 감각으로 나타날 때는 딱딱함,
것들은 거침, 가벼움 이런 현상이 되고, 이제 불의 요소는 따뜻함, 차가움, 체온이니까, 자 바람 요소는 자 움직임입니다. 진동, 밀고 당기고 한다든지 이런 거. 통증도 엄밀한 의미에서 바람 요소의 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증, 팽창해지는 거. 확 하면 몸이 팽창해진다. 이런 것도 좀 바람 요소. 홍어 요소는 몸이 이제 비어지는 현상들이에요.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납니다. 논서에 의하면 물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감로수 물을 부으면은 물의 현상으로 내려가는 게 있죠. 그건 물의 요소입니다. 얘기하자면. 자기가 이 물을 부었을 때는 있고, 실제로 몸에서는 물의 요소가 안 나타난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 이제 감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바람 요소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막 자기를 기운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운을 막 보내가 저 사람을 막 조절한다. 이런 거. 이런 기공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만일 그럴 정도면은 그런 기고공사가 있다면은 좀 좋은 일을 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김정은을 기를 넣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또 막 그런 비가 많이 오면은 기운을 막 보니까 이 비구름을 싹 거치게 한다든지. 제가 공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게 이 기운을 막 기운을 보내 그 사람을 조절하고 움직이게 한다 하는 자체가 다 허구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일방적인 건 없다 하는 것. 모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그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바깥에 막 그냥 이 기운이 나한테 막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몸이 이상해졌다. 이런 사람들 들어 참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못 헤어난 사람도 있었죠. 저게 되고, 견지동에서, 견지동 맞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 거기서 공부할 때 찾아온 그사님이 몇 달 전에 여기 찾아와서 똑같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직 그 생각이 안 바뀌고, 누가 기운을 보니 자기 조종하고 있고. 참,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요. 미치고 한장을 보지. 견해를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없다는 걸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기운이 일어나는 건 대개 이제 마음의 영향이 많다. 상대가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내가 감정이 상하거나 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이러면은 망상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것이 몸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면 몸에서 뭐가 일어나나? 바람이 없어 진동이 일어나거나 막 몸이 쪼이드는 현상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반대로 또 이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지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주고 의식 영향도 망상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바람 요소를 많이 얘기하느냐? 흙, 물, 불, 바람은 이 세 가지는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 물, 불은 이 바람을 의지하고 있고 바람은 허공을 의지하고 있고 허공은 뒤에서 뭐가 있느냐? 바로 이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소현발 무변 허공 각소현발 끝없는 허공은 깨달음이 나왔다 이렇게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거예요. 자, 5대 관찰로 지혜 개발하기. 5대를 관찰해서 삼법인의 지혜를 개발합니다. 5대는 영상이 아닌 실제 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비손을 빌려서 5대의 있는 성품 그대로를
관찰합니다. 자비손은 5대라는 성분을 직접 대면하면 몸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주장 자아가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무아와 실체 없는 공임을 깨치는 지혜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자비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비손이 이게 5대 영향을 주면, 이 5대는 뭘 나타나느냐? 삼법인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무상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삼법인의 이제 몸을 나타낸다 이러는데, 이럴 때 이제 자비손에서 삼법인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은 반대로 뭐가 없어지는가? 어리석음이 이제 그만큼 없어지죠. 지혜의 힘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게 한 측면이고, 자비손이니까 요는 자아는 사랑은 탐욕을 줄이고 탐욕을 없애는. 연민은 뭐를 없애는가 하면 성냄을 없애거나 성냄을 줄여줍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는 사랑, 자기 몸을 사랑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말이죠. 그 뭐가 탐욕이 점점 줄어요. 사랑은 100% 죽어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보호해주는 감정이에요.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함으로써 사랑을 느끼지만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주는 것으로서 사랑을 느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몸에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 더 이제 연민심을 일으켜요. 연민은 고통을 빼앗아 없애준다. 연민은. 그래서 이게 뭘 줄여주는가 하면은 성냄을 줄여줍니다. 좀 치는 게 아니고 상대의 고통을 내가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나타나는 몸이 이제 지수화풍이 5대잖아요. 이 5대가 바로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탐진치, 이 자비수가는 기본적으로 탐진치를 없애는데 아주 용이한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비소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삼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실체 없는 공을 깨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자비수가는 무상고 무아 다음에 공이 있죠. 이 4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 더 얘기하면 열반자 얘기를 하겠죠. 이 공의 다른 이름이 열반이기도 해요. 여기 상대되는 건 자비, 희, 사, 그 다음 지, 무분별 지, 이렇게 이제 줍니다. 자, 하여튼 이제 봅시다. 자비심에 의하여 몸속의 생명 에너지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에 대해 업이 변화되면서 깨어납니다. 자, 업이 변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조작하는 마음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 요소, 풍의 요소 등의 에너지로 결합된 몸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차례로 껍질을 벗으며 해체됩니다. 그래야 몸은 업이 정화된 지수화풍 공의 본래 모습으로 드러내며 마음만 인식되는 견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업이 정화된다 하는 업은 이렇게 이가 지금 내도록 결합되어 있는 게 업입니다. 자기 몸을 이제 고정되어 있다든지 내 몸속에 자아가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업입니다. 조작입니다.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없던 걸 만든 건 전부 다 업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5대를 갖다가 마치 실체시하는 것도 이제 전부 다 업입니다. 근데 자비손을 이래서 다 싸움을 주고 이러면은 이 업이 정화돼가지고
이 본래의 오대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만 인식되는 경지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만 남은 상태가 되는 것은 오대가 근본 마음에서 나왔으며 마음에 의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손에 의해 오대는 모두 마음의 모습으로 하는데요. 그 근원인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집안의 공간과 집밖의 호응은 집이 부서짐으로써 같은 호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라 하는 것은 흙물불바람, 4대 원소가 집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가박이 텅 비어져 호응이 되는 거죠. 같은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거 같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호응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호응은 마음의 본성은 아니에요. 이 변형 과정에서 지식 체계와 행동 체계로 묶여있던 정신이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갈수록 텅 비어져 가는 몸이 되고, 이를 통해 의식되는 자아도 그만큼 선명해지고 고양되며 확대되고 개방되어 가면서 무아에 대한 이해도 함께 커져갑니다. 또한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힘도 점점 강해집니다. 마침내 마지막 양파 껍질을 할 수 있는 허구의 요소만 남았을 때 존재의 본질을 통찰한 힘으로 자아와 내 것이 단지 개념일 뿐 실체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는 사라지고 깨어있는 마음이 무아, 무특성의 공성을 깨닫게 됩니다. 즉 무아와 공의 지혜가 개발됩니다. 이 양파 껍질 하나 벗어났어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거쳤죠. 거친 분이 계시죠,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이 텅 비어 있어서 그런 상태를 공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몸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몸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제 몸이 텅 비어서도 몸이 호응 상태에 되더라도 호응이 역시 호응도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양파 껍질 생각하십시오. 하나 벗겨가는. 자, 몸이 사라지는 거는요, 이 지수화풍 4대의 그 껍질 하나를 벗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몸 사라지는 것도 하나의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껍질은 감각입니다. 감각이라 하는 껍질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감각의 껍질은 언제 다 벗어지는가 하면 새끼 이선정이 가서 완전히 다 껍질이 벗어져요. 새끼 이선정에서 그냥 새끼 초선정에서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는 경계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잘라 먹고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후각과 미각을 자극을 합니다. 후각과 미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초선정을 얻어버리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초선정의 경지에 간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천당이 태어납니다. 초선정이 가게 되면 그 천국에 가죠. 그럼 그 세계는 잘라 먹고 씹어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 세계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초선정에서 이선정 가는 과정 속에서는 아직 뭐가 있나? 시각, 청각, 촉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이렇게 날아가 탁 이렇게 찌르면은 따끔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새끼 이선정을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은 모기와가 탁 이렇게 찔러도 통증이 없어요. 촉각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럼 의식만 남아있는 거죠. 의식도 이제 새끼 3선정, 4선정 가면서 점점점 미시해져 가는 거죠. 새끼 4선정인데 호흡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마음이 전부 다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럴 때 무상정이라고 합니다. 무상정. 새끼 4선정부터 무상정입니다. 상이 없는 그런 선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없는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제 외도들은 이제 심식이 소멸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무색계에서 이제 공부변 처정, 신부변 처정, 무소의 처정, 비상, 비위상 처정을 쭉 하면서 이 의식도 거의 있는동 만동동 해요. 의식도. 그래서 멸진정이 있다 이러면 의식도 사라져요. 네. 대성의 멸진정은 말라시까지 다 사라져요. 그 심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리아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로 얘기하잖아.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껍질을 벗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예, 몸 형태가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 의식도 점점 의식도 사라지고 그럼 사라지는 거는 자기 본성이 아닌 거예요. 사라지는 건 자기 본성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 이제 멸진정을 멸수상정이라고 합니다. 수와 상이 완전히 소멸하는 선정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멸진정 속에서 12연기관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 껍질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수행도 그렇게 껍질을 하나 벗어가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제 갖추고 있으면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미혹해지지는 않습니다. 몸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제 그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래권 지식을 알면은 잘 끄달리지 않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막 그냥 고민을 한다든지 이래버립니다. 그것도 내버려도 그냥 화두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면은 그런 것 전부 다 5대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화두를 참고하면 참 좋겠는데 특히 이제 스님들은 좀 잘 알겠지만 일반 제가자들이 화두를 참고할 때는 그런 것이 좀 신경이 쓰이는가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이런 공부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를 참고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화두를 참고하신 분이 자비수관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럼 이제 의식이 잡힐 때 되면은 그때 화두를 참고하면 훨씬 이제 졸음 같은 것도 해방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또 달리 이제 화두 참고가 가능해지죠. 그런 겁니다. 수식관 하시는 분들 수식관 하다가 자비수관 하고 또 이렇게 처음에 수식관을 하면서 그다음 자비수관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수행은 어떤 수행도 다 이렇게 병행이 가능한 수행이니까요. 자, 5대를 관찰하는 방법 자비손 방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지대의 부드러움 이렇게 있죠. 흙의 원소는 고체의 에너지입니다. 흙은 응집성과 비활동성의 에너지입니다. 응집시키는 성품을 후각을 이루는 물질로 봅니다. 인간의 형상과 모든 무기물의 물질의 형상을 이루는 단단한 성분을 갖습니다. 흙은 모든 만물을 실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인체를 지탱하게 하는 건물 속의 척과 같이 거치고 단단한 흙의 성분을 가진 부분으로 머리카락, 트럭, 손톱, 발톱, 치아, 살갗, 살, 심줄, 뼈속 골수, 심장, 힘장, 간장, 막, 비장, 허파. 이거 보면서 그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있잖아요. 이게 창자에 뭐를 넣어가지고 곱창 그래 막이라는 말 그런 간장, 막, 비장,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장, 배변, 내수 등은 20가지가 있습니다. 이 20가지가 바로 흙의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흙이 단단한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나무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부드러움도 흙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흙의 성장의 요소는 인식의 확장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흙의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흙의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나머지 에너지도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흙의 에너지는 물, 불, 바람, 호응을 받쳐주면서
그 순서로 에너지 질을 바꾸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중요하죠. 인체를 이루는 물질적 요소는 감각기관도 이룹니다. 감각기관은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감각을 일으키며 감각의 집합체를 형성합니다. 그의 단단한 성질을 통해 나타나는 속성은 아만입니다. 우리 이 말은 뭘 얘기하나? 그의 단단한 이 성품에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의식에 영향을 주면은 이제 의식은 이 아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만의 고정관념이 사로잡히며 자만이 꼭 잘 빠지게 됩니다. 즉 몸도 딱딱하게 붙거나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겸양과 연민이 자비심, 자만심을 치유하는 해독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게 이런 거예요. 또 자선해야 되니까. 땡 켰습니다. 흑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 드리죠. 드리고 이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이렇게 만져서 이제 맺힌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맺힌 게 없는 사람은 무아를 체득한 사람. 예. 그 말은 딱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 자아관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락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몸이 굳어 있는 사람은 되게 긴장이 돼 있죠. 긴장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마음을 쓰는 게 매우 딱딱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고집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몸이 많이 굳어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지도자들은 좀 고집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딱딱히 굳어 있는 건 흑의 요소인데 흑의 요소가 마음에 영향을 주면은 우리 자아관념이 강화되는 고집스러움이라든지 자만심, 교만 이런 걸 일으킨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흑의 요소도 이제 딱딱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매우 부드러워진다. 수행을 하면. 그럼 몸이 막 이제 보들보들해지고 매우 부드러워진 몸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라도 이런 것이 매우 부드러워요.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하는 마음보다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이 자아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등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잊는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체는 아는 성질은 없지만은 육체가 이렇게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허구 요소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여러분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자만이나 교만심이라든지 어석대는 마음이 잘난치 않은 마음이 쭉 일어나면 혹시 이게 몸이 굳어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돼.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행을 한번 하도록 하죠. 전문 시간 뭐 했죠? 예? 태양수에서 자, 흙, 물, 불, 바람 바람 요소로 해보죠. 다음에 이제 시간 봐가지고요. 20분 동안에 차례대로 흙의 요소를 쓰고 그 다음에 감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 바람 요소, 흙의 요소 이런 5개의 손을 차례대로 쓰는 그런 수행을 한번 20분 동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자, 오늘은 이제 바람의 손을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으시고요. 자, 내쉬고요. 아주 편안하게 하십시오. 양쪽의 물의 수위가 낮아지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을 쭉 뺍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 자, 가슴의 연꽃 붕어리가 쭉 솟아 올라갑니다. 정수리에서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보살이 그 속에서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예. 달빛 방석에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자, 이 바람의 손, 바람은 흙, 물, 불,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 깨끗한 바람, 그다음 따뜻한 바람 이렇게 생각할 때요. 자, 이제 정수리부터 이제 스탑을 갑니다. 접촉했을 때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라든지 거치고 세찬 바람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바람을 연상을 하십시오. 몸은 조작은 하지 마시고 손에다가 그런 상상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정수리, 이마, 눈, 눈썹 이렇게 쭉 스탑을 갑니다. 자, 이제 뺨을 싹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쓰다듬을 때 바람이 일어난다고 연상을 하십시오. 자,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쓰다듬고요. 다시 뒷목, 뒷머리,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뺨을 쓰다듬고, 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코부터 단전까지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허벅지로 해가지고 발끝으로 가서 머리끝까지 쓰다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그 순서대로 할 때 잘 안되면 마음으로 명칭을 붙여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코, 인중, 입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잘 되시는 분은 그 명칭을 안 붙이고 해도 됩니다. 자, 죽기 칠 때까지 합니다.
단마 토크 시간인가? 자, 이건 누구 겁니까? 위에 그 사유수 보살님 사유수 그건 다이우스. 이 어깨 뻐금함 이런 거는 되게 이제 그 근심하고도 관련해서 뭐 근심이 있으면 어깨 힘이 어른해지고 힘이 들어가고 대인 관계에서도 조금 마음 쓰는 게 좀 부드럽지 못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풀어지는 건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도 이걸 아픔을 잘 관찰할 때 무상하다는 거. 예. 몸이 사라져버리네. 어깨 이렇게 하면서 몸 다 사라져버렸어요. 없어? 예. 몸이 두루뭉술해져서 없는 것 같다고? 자비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저어봐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걸리는 게 없으면 다 사라진 거예요. 여기 뭐예요? 마음인지 하초점 그것이 맞추고 있다. 마음인지 감고 있는 내 눈인지 알쏭하다고. 일단은 이제 몸이 다 사라졌는지 잘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몸 사라지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 과정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통증을 계속 느끼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증을 계속 이렇게 이제 자기수가 하다 보니까 없어지니까 몸도 그냥 가시적으로 없어지고 아무 그냥 편안한 상태, 또 두리뭉실한 어떤 편안한 상태, 두리뭉실한 편안한 상태. 네. 몸 형태에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편안한 그냥 뭐 하다기보다는 뭐랄까 뚱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편안하기만 했네. 네. 이걸 좀 무상이다 이렇게 무상이라 하는 이 변화를 봐야 되는데 텅비가 변화가 없는데 무상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이제. 그 편안한 자체도 이제 무상이라고 봐라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게 떠오르니까. 무상은 말이야.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무상을 확인하는 거야. 얘가 직관을 바로 봐서 이 무상이를 확인해야 돼.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무상을 제대로 이제 알라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생길 때 몸이 텅 빈 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확실히 봐야 돼요. 위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럼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인데 이 순간도 좀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봐야 돼. 그래 보고 있을 때 너 의식 현재 이 순간 늘 깨 있을 때 이 무상 관찰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무상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돼, 무상을. 세월호에 대해서 막 화가 났네. 네. 조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몸을 휘저어 보니까 그림자처럼 그냥 몸이 윤곽만 있고. 네, 윤곽이 있는데 그렇게 있는 순간 세월 갑자기 생각하니까 여기서 뜨겁게 확 오르면서 그냥 가슴에서 올라옵니까? 여기 단전 단전 밑에서 올라. 오르면서 눈에서 막 불이 막 빨간색 불이 막 그래서 열이 나고 자기 싫어 막. 예, 그것도 나중에 기록해서 다음에 제출하시오. 그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세월호 딱 생각했는데 감정이 올라온 거죠. 감정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운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기운을 타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감정이든 생각이든 반드시 바람 요소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 기운은 말이고 이 기수는 마음이에요. 항상 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의 다행이지. 만일에 세월호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그 스트레스였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였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었다면은 또 난리 칠 수도 있죠. 뒤집힐 수도 있죠. 막 올라오면서 몸을 가눌 수 없이 통곡을 한다든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 속에서 막 별만상이 다 있네. 정의에서도 같이 그들을 처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주체할 수 없는 나를. 근데 그런 거 객관적으로 보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계속 불안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알아차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더라도 이런 걸 객관적으로, 내게, 이 세월호와 관계되는 이런 일들이 이 삶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못 보고 그냥 같이 휩쓸려가지고 막 좀 화가 나고 이러는 거죠. 그래, 그래도 한마디 했네. 참아라. 이렇게. 좀 참아라. 이렇게. 그리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눈을 확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진정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또 바깥에 갔다 갔다가 밖에 좀 쉬어다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정말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되는 부정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굉장히 무서운 거죠.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올라오는 거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몸이 걸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현상 오는 거죠. 그럼 그걸 알면 집안에 또 전화 119를 불러 병원에 가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문답을 했네요. 그래, 이게 이제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집안 일이고 뭐 친구 일이고 이런 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한 대상에 한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세월호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딱 그리 마음이 가 있으면 다른 건 안 일어나. 그런 거. 그래,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생길 시간이 없다고. 어떨 때 목요일 공부해서 복습하기도 빠듯한 일주일. 그냥 직관으로 스님 법문을 알아차려야 해야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직관으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직 그 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상고 무한은 그냥 직관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고, 법문 들을 때는 들으면서 또 사유도 하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생각이 예수가 아닌데. 얘기하죠. 너무 많다.
생각이 이제 많고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할 것. 지금 현재 이 생각을 없애려고 이건 생각이 안 좋은 거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생각을, 공부에 대한 생각 계속 하는데, 그거는 안 좋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직관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그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 무상을 확인해야지. 무아도 확인이 가능해.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요, 잘 알아야 돼요.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고, 확인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고, 다르다고. 이렇게 확인하는 건 생각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확인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확인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수행할 때. 마음이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법에 대한 생각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삼법인을 체득하는 입장에서 삼법인을 내가 봐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삼법인은 무엇이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또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해야 된다. 사과라는 말을 들었으면 사과 어떻게 생겼다고 알았잖아요. 그럼 가게에 가가지고 손을 만져보고 눌러보고 이 사과 좋은 게 나쁜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가까이 가가지고 두근히 사과 눈앞에 두고도 사과는 보지 않고 누구 머릿속에 막 사과를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아니 눈앞에 사과를 봐야 되는데 눈앞에 사과는 안 보고 머릿속으로 사과를 생각하면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수행도 그거 같던 거. 이게 그 다음에 까먹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대상이 바뀌면 우선 그 대상을 보고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그러나 시선을 딴 데 두면 대상이 바뀌면은 앞에 있는 생각이 사라지면 당연한 거죠. 그럼 내가 법문 들었다가 버뜩이나 밖에 나갈 때는 이게 왜 벌써 보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우리 공부했던 것이 싹 지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까먹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까먹었다 이러면 그건 건망증이나 안 그러면 치매 수준에서 까먹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면 까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대상에 따라서 대상을 아는 알미 바뀌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바뀌는, 지금 그러면 대상이, 다른 대상을 보면서 앞에 내가 알고 있던 알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수준은 뭔가 하면은 우울증 수준이에요. 예, 우울증은 대상 안 봐요. 벌써 일어난 생각을 계속 그걸 붙들고 안 놓고 있는 것이죠.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 오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까먹는 게 아니고 대상 따라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이 알의 내용도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매우 정상적인 걸 가지고 까먹었다 하면 돌이라는 이런 거는 예상입니다. 잡념이 많다 적다 하는 건 본인이 알죠. 뭐 알겠습니까? 잡념이 아닌데 잡념이 많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저기 말에 이끌려 내 잡념이 별로 없다 묻는 줄에 알아차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당신 번뇌가 참 많네 이런다 해가지고 번뇌 없는 사람이 번뇌가 생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보면 역시 대상에 끄달리는 마음이 많다는 거지 아직까지. 그 일주일 보내기 옳게 가고 있는지 아니 좀 잘하고 있는데 뭘 또 망상을 피워. 대식인질 하는 게 수행이 있냐 이래 물어봤는데 법문은 대식인질 하면 좋아요. 법문. 그죠? 그냥 부정적인 사건을 대식인질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싸웠던 걸 대식임질 하면은 싸움의 기술은 늘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네가 싸움을 했는데 말싸움 했는데 졌다 얘기야. 그럼 내가 그 생각하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계속 반복 생각하면은 싸움의 기술은 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악의 받침은 또 커지죠. 그런 거는 이제 대식임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냥 법문을 반대로 계속 대식임질 하면은 생각 힘이 좋아지고 폭이 넓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생각은 발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건 대식임질을 하되 다른 건 대식임질 하지 마세요. 한번 할 때는 머리 아프니까. 가끔씩 잠시 앉아서 자비수관 한다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을 내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매 순간순간은 이제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밥을 하면서도 하고 세탁기 돌리고 의상생활 할 때도 계속 생각을 이제 공부 생각만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앉아서 이렇게 딱자를 잡고 앉아가지고 하고 또 글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조금은 저한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네. 습관 들이기 나름이니까 내가 자습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시간표를 딱 안고 그렇게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보통 이제 선방에는 하루 8시간 정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자선을 하는 시간이 8시간 정도 돼요. 시민선방도 그렇거든요. 기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40분 앉아있는 게 하루 8시간 앉아있는 건 비교가 안 되죠.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것이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그건 습관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시간씩은 못 앉아서 한 40분은 앉겠는데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 매일 하라니까 그게 한 번 앉아가 2시간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건 역효과는 나요. 1시간 단위로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자비수관은 줄여가 40분 하잖아요. 그래서 40분 자선하고 20분 행선하고 이렇게 한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한 번 앉아 2시간, 3시간 계속 한다. 사람 지친다고. 그럴 때는.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살 빼는 데는 좋아요. 2시간, 3시간 앉으면 살은 빠지긴 빠져요. 그렇지만 수행은 역효과는 얘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루 2시간 이러면은, 오전에 1시간 한다든지, 오후에 1시간에 합해서 2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 선생님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평생 교육자 여기도 배우러 갈 때고 뭐도 배우러 행복하다, 행복해. 그냥 할 게 많으니까 그래, 아주 행복해요. 할 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여길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행을 제우선으로 해야 돼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수행은 생사해탈을 시켜줄 수 있는 다른 거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하잖아요. 그냥 한번 지나가면 그 뿐인데, 안 그래요? 수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일상생활도 늘 공부를 하고 이러면 되고요. 너무 하나가 매진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휴식도 필요해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쉬어가면서. 너무 이렇게, 하지만 음악도 이렇게 쉼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수행도 그런 휴식이 조금씩 필요해요. 그건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안 좋죠.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렇더라도 자선 시간 딱 지켜서 그 시간을 딱 하고 이렇게 하죠. 행선도 마찬가지고 자선과 행선을 같이 병행해서 나머지 시간은 뭘 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일상생활을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수진화보살
지금 이제 뭐고 몸은 형태가 없어졌어요? 그 몸 형태 없어지는 거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전에 경험한 거는 그냥 그 어떤 알고 있다는 것만 따지고 아니 지금 몸 형태가 있느냐? 지금요? 수행할 때. 수행할 때요. 형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 형태가 있으면 자비손을 쓰고 형태가 없으면 엉덩이 감각 관찰하세요. 호흡 관찰하시는 거죠. 그럼요. 엉덩이 감각 관찰해서 엉덩이 감각이 사라졌을 때 호흡 관찰하세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 건너뛴다고 해가지고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감각만 관찰하다 보면은 감각이 좀 약할 때는 지루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더 자세히 관찰해야죠. 그래, 엉덩이 감각이 다 사라지면 그것도 호흡 관찰하세요. 호흡 관찰할 때도 역시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절은 안 하고 그냥 하는데요. 예. 네, 그 몸이 편안하고 이제 그러면은 호흡이 그냥 자연스럽게 길게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세요. 네. 호흡을 니르르 가지도 말고 올리려고 하지도 말고 네. 호흡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지켜보기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엉덩이 감각이 남아있는데 엉덩이 감각부터 관찰하시. 지루하다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그게 번뇌거든. 지루함이. 지루함을 관찰하셔야 돼요. 제복 공상을 사유한다는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호공이 아닙니다. 호공이 아닌데 이게 바깥 경계가 이게 저기 사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마치 그 경계를 없애고 호공을 만드는 건데 그건 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그때 몸 사라질 때는 그 안다는 사라졌다는 암 그것만 인식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비었을 때 그런 허공이라는 거를 알았는데 허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세 가지가 딱 이제 합쳐지면서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죠. 엉덩이 감각도 남아있고 몸에 윤곽도 그럴 남아있고 때는 감각도 없었어요. 예.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유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없는 쪽으로 가면은 이게 무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 이게 지금 이 바깥 경계라든지 사유는 의식 경계가 불분명하고 뭐 그걸 사유하고 있는 것도 아는 또 다른 의식이 밝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복 공상을 사유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잘못하면 이 공을 허공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사유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형상 그대로 그냥 비어 있는 것, 형상 이 자체가 공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형상을 재놓고 그냥 비어 있는 그것만은 지금 이제 뻗어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호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는 거를 지금 해야 해. 아니요, 그 반야신병 상한 거는 이게 자기 이 몸이 안 깨어나서 깨어나려고 의식을 그냥 깨우고 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면 자비심은 어디 가버렸어요? 네? 자비심이 없잖아. 그래서 깨워서 저 이제 잠자야 될 시간이라 그래서 잠자려고 해서 잠자려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누웠는데도 계속 의식만 말고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아, 눈 감고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러면 저게 뭐고 잠은 몇 시에 자요? 3시, 4시. 새벽? 이렇게 일어나.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제가 대부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늦게 자가지고 애들하고 좀 1시 정도까지인데 같이 얘기 좀 하시려고 같이 죽자는 소리가 똑같아요. 왜냐면 12시 넘어가면은 이제 몸이 이제 이상이 생기거든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자면. 왜냐면 그때 그 시간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시간인데 얘기하자면 그때 잠을 안 자버리면은
이 보통 하루에 몸에 한 2, 3천 개 정도의 암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10,000개 넘어가면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처리해 주는 게 멜라토닌인데, 좀 그런 걸 원래 해가 뜨면은 일어났다가 해가 지면 자야 되거든요. 근데 안 자버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1시 정도까지 있다가 이제 뭐 잘 준비하고 그러면 보통 1시간, 2시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그래, 생활 습관 바꾸세요. 그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의식이 깨 있는 건 참 좋은 건지 모르지만 몸은 망가집니다. 얘기하자면.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몸이 망가지는데, 몸이 망가지면 수행을 하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 천하 없어도 11시는 자야 돼요. 근데 애들하고 이렇게 다 식구들 들어오는 시간이 11시가 넘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저녁 먹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럼 왜 애들 늦게 들어오는데? 왜 다 늦게 들어와요? 예? 직업이 그래요. 직업이? 네. 그, 나중에 뭐고, 실제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걸 하려고? 교대 근무하면 할 수 없죠. 예? 교대 근무하는 거죠. 교대 근무합니까? 교대 근무? 근무가 11시 반에. 진짜 그거 안 좋네. 중생 삶이 어렵지. 다 되니까 같이 뭐 먹고 얘기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예. 그래서 2시간.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꿔야 되겠군요. 아침에 몇 시까지 오시나? 예? 아침에 몇 시까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안 자네. 8시. 낮에는요? 4시간 전에 끝이죠. 낮에 좀 종종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의식을 영유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전해지가 않아요. 별로 안 낮에도 안 좋아요? 그래, 그게, 예?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좀 숙면을 취하고 좀 자고 싶어갖고 빨리 자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의식을 영유하면은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는지 안 자는지 감각. 아니, 그러니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수행하지 말고 그냥 자야 돼. 예. 수행을 오전에 하세요. 저녁에는 자도록 하고. 오전에 또 출근하고 바빠서 하시다. 그럼 난 모르겠다.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스님이 모시면 중생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완전 생각 뒤바뀌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관리를 하세요. 네. 수행은 열심히 하세요. 그 수밖에 없죠. 10분씩 수행도 안 하면 이제 더 이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수월행 보살님 그 수진화 보살은 자비수관을 열심히 했어. 네? 열심히 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쪽으로 좀 그 경계가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나중에 또 흐트러진다고 얘기하죠. 차근차근 밟아갈 생각은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수월행 보살님 일단은 이게 시원해지고 이러는 건 좋아요. 네. 시원해지는 건 이제 감각이 불이 꺼져가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이제 행복감도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고요하면서도 행복감이 있고 이러면은 이런 상태가 그대로 순정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그 마음의 고요함이라든지 평빈 상태 마음의 고요함이 적어도 한 4시간 이상 지속이 돼야만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도 많은 이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제 제대로 이제 선정을 들어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힘 빠진 느낌, 허기가 들었다 이런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하거든요. 음식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도
그런 상태를 내가 객관적으로 잘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상대의 제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입 반응은 좋은 것 같아도 그런 상태를 지켜보는 힘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는 내 마음의 대상 따라 휩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아주 고요한 상태고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주 행복함이 있고 이랬으면 정신도 명료하고 이런 상태가 있다면은 쭉 지속하고요. 그 다음 엉덩이 감각이나 몸의 감각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미세한데 한쪽은 완전히 없는데 한쪽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감각 관찰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감각 있으면 감각 관찰하고 그 감각도 거의 관찰할 수 없을 정도 되면 그때는 다 사라졌다 하는 알물 관찰하시고.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척추가 쭉 펴지면서 뒤로 자꾸 가는데 힘이 딱 줘서 고정하거든요. 예. 그거는 힘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죠. 얘기하자면. 그거는 바람 요소에서 땡기시는 거니까 뒤에 땡기는 거거든요. 되게 너무 예? 바람 요소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고 이제 하체가 뚝 떨어지는 느낌,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 이런 거는 이제 맥힌 기혈이 탁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예, 잠깐만 휴식하고 파티 좀 하겠습니다.